안녕하세요. 네, 까다로운 유형 두 번째, 수투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두 번째, 절대값 또는 가우스를 포함한 극한값의 계산 또는 수렴값 발산조사. 자, 여기 관련된 내용들도 많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특히나 이 가우스나 절대값이 들어가면 좀 겁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나 가우스를 포함한 극한값을 이해할 때는 일단은 절대값이나 또는 가우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볼게요. 자, 일단 절대값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값 2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얘가 2라고는 해석을 잘합니다. 저 절대값 2가 2라고는 해석을 잘해요. 또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할 때도 이 녀석도 마이너스 2라고 2라고 계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3-1 이 녀석도 절대값을 씌웠을 때 2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의 절대값도 2라고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계산하거나 저 내용을 표현할 줄은 알지 이 녀석의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절대값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A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의 우리가 정의를 갖다가 생각하면 뭐냐면, 얘는 사실 A 빼기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와 원점 사이에 거리가 바로 요 녀석의 바로 이 정의를 갖다가 기호로 저렇게 절대값 A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2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점이 있으면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원점과 2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2가 돼서 이 값이 2가 되는 거고, 이번에 마이너스 2라는 녀석도 봐봐. 마이너스 2라는 녀석도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는 얼마입니까? 2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3과 1 사이에 떨어진 거리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이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 뭐다 보니까 여기 쓰여진 대로 거리다 보니까 항상 뭐야? 양수값을 가져요. 0을 포함한 양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와 0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 녀석을 풀 때 A가 만약에 양수라 그러면 이렇게 원점부터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바로 이 숫자와 이 거리가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A는 A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봐봐, 이렇게 음수일 때 떨어진 거리는 2라고 양수라고 표현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A가 음수면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거리가 양수다 보니까 A라고 쓰면 안 되죠. 얘 자체가 음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줘야지만 거리값이 양수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줄 때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사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 하냐면, x값이 미지수니까 얘가 양수인 범위와 얘가 x가 음수인 범위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x가 양수일 때는 얘는 그대로 떨어지니까 x가 될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얘를 x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니까 안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그 범위를 그리면 돼. 자, x가 0보다 큰 범위는, x가 0보다 큰 범위는 여기가 x축이다 보니까 0보다 큰 데는 여기를 가리키죠. 자, 이 범위에서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부분인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왼쪽 부분. 그때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릴 건데 사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이 절대값은 우리가 음수가 못 나오니까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y는 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는데, 자, 얘보다 이 x축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x축의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는 거예요. x축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윗부분은 그냥 그리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대칭 이동식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절대값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리니까 뭐라고 우리 양수라고 0을 포함한. 그럼 y 값도 뭐만 나와야 돼요? 양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x축보다 위에 부분만 나와야 되는데 밑에 부분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그때 마이너스를 뭐 해줍니까? 달아주기 때문에 얘를 갖다 뭐 하는 거야? x축 대칭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뭐 별다른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가우스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야. 또 가우스도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 자, 가우스. 두 번째는 이제 가우스를 볼 건데, 가우스라는 경우는 또 이겁니다. 자, 얘에 대한 정의는 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쓸 때 이렇게 가우스 x라고 표현한다면, 자, 이 녀석의 정의는 뭐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우스 1.1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이 값은 1이 되고 가우스 2.3이다 하면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넘지 않다는 거는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는 이 값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3 하면 이제 바보같이 얘네들이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야. 아, 얘는 소수점 떼고 그냥 정수만 갖다 쓰면 되는 거구나 하고 얘 소수점 떼니까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3.3보다 마이너스 3은 더 커요. 음수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값이 크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정수의 가우스 x 저게 정의인데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우스 x라는 녀석의 값이 얘의 결과값은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무조건 정수라는 얘기예요. 정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을 내가 뭐라고 그렇죠? 이렇게 n이라고 이렇게 정수인 녀석으로 표현을 하면 가우스 x는 얘를 풀 때 어떻게 하면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요 범위 내에서는 항상 가우스 x는 n이 되는 거죠.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얘는 1부터 1점 얼마만 값이니까 걔를 넘지 않는 최종수는 무조건 n이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우스 x 대신에 이런 범위가 설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의 표현은 우리가 어떤 수는 무조건 뭐 2.3 이런 거 보면 다 정수 더하기 소수로 표현이 모든 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 부분에 n 더하기 이렇게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n은 뭐가 되고 정수분이 되는데 이 녀석을 내가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얘 대신에 이 가우스 x라는 녀석의 대신에 뭘 쓰는 거냐면 x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x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 대신에 얘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즉 어떤 수에서 소수 부분을 뺀 녀석 그게 정수 부분일 거니까 요 가우스 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더라.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도 뭘 해야 됩니까? 가우스 x 같은 경우도 뭘 해줘야 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보자고. y는 두 번째로 그래프를 볼 건데. 자, y는 가우스 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범위가 세워지면 분명히 값이 정해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x가 0부터 1 사이에 있어요. 그럼 그때 이 가우스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0부터 0점이니까 무조건 다 0이죠.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이 가우스 값은 0이다 보니까 요 범위 내에서 이 y 값은 다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림을 표현하면 0부터 1까지는 다 함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y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번엔 x가 어디부터? 1부터 2까지는 가우스 x가 얼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x는 1, x는 2. 자, 여기서는 다 함수값이 뭐라고? 이 y값이? y가 얘잖아요. 1이라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동글뱅이가 들어가죠. 등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때 가우스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얘보다 작은 녀석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이 됐다. 자, 마이너스 1점 얼마 아닙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은 마이너스 0점 얼마죠? 그때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려지겠죠. 계단 형태로 계속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어떻게 했냐면 봐봐. 이 녀석 얘도 그냥 요 가우스 안에 있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일단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가우스 값은 다 뭐야? 정수잖아. 그래서 y 값이 정수가 되는 선들을 그립니다.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y는 0, y는 1, y는 2 라고 했을 때 이 교점들 있잖아요. 이 교점들을 빨리 이렇게 동글뱅이로 칠한 다음에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정수. 이렇게 그리면 뭐해지더라? 빨리 그려지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얘 결과값은 정수다라는 걸 이용한 거고 앞쪽에서 절대값은 거리다 보니까 양수를 이용하더라 라고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하지만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 여기 관련된 녀석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다. 이런 것들 잘 못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가우스를 포함한 극한값 같은 경우는 근사값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자, 이거는 앞쪽에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보강을 좀 해준 거예요, 복습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가우스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절대값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다음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표현을 보시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리미트 x를 0보다 조금 큰 데서 보냈을 때 x분의 절대값 x라고 되었어요. 자, 이 녀석을 0을 집어넣으면 밑에는 빵이고 위에도 0이잖아요. 그럼 0분의 0꼴을 푸는 건데 자, 얘를 갖다가 보면 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게 계산하기가 까다로운 거야. 그때 우리는 근사값을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돼. 이런 자각과 우극한에서. 그러면 0보다 큰 데서 보냈다는 얘기는 0보다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값이 0보다 조금 크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양수죠?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양수로 나온다 그랬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그냥 x분의 x라고 놓고 이렇게 지워둬서 이 값이 1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리미트 x를 2로 보냈는데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냈을 때 절대값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자, 일단 밑에다 2를 집어넣으면 빵이고 위에도 2를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면 우리 x-2라는 인수를 이렇게 지워줘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이거는 0분의 0꼴을 다 풀어봤던 거야. 그러면 2보다 조금, 자, 이것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힘드니까 2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낸 값은 뭐라고? 2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그럼 여기다 1.999를 집어넣으면 1.99에서 2를 빼면 얘가 뭡니까? 음수잖아요. 그럼 얘는 부동가 나올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뭐하고 나온다? 이렇게 달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는 뭐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x-2라는 인자를 찾은 다음에 이제 x-2, x-2 지우는데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이제 2를 집어넣으시면 계산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해졌을 때 한 최종적인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 값이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대충 근사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나 가우스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예제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1번에서 리미트 x를 1로 보내면 얘는 1을 그냥 집어넣으면 작든 크든 1을 집어넣으면 어쨌든 얘는 빵으로 갑니다. 분모가. 그럼 0분의 1이니까 분모가 빵이 되면 발산이에요. 1번 맞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x-1의 절대값 분의 1은 0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죠.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면 겁나 큰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발산이 되는데 절대값을 씌워주면 양수인 거예요. 그럼 플러스 무한대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이 된다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잘 봐. y는 절대값 x라는 녀석이 y는 x를 그려가지고 x가 0보다 작은 데를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리려 했죠. 그때 이 녀석은 y는 절대값 x-1 같은 경우는 x 자리에다가 x-1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 x축으로 얼마만큼? 이거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그대로 1만큼 이동시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이게 이제 이 그래프야.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그때 함수 어디로 옵니까? 쭉 위로 올라가죠? 플러스 무한대. 그러므로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서 이 값은 뭐가 되더라? 빵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x를 0으로 보내면 얘는 뭐가? 분모가 0이 되죠? 그렇죠? 분모가 뭐가 됩니까? 얘? 1로 보내든 1로 보내든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발산이에요. 그럼 1에서 겁나 큰 값을 빼면 겁나 큰 값으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3번은 뭐 하는 거야? 맞는 녀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뭡니까? 얘는 x분의 1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x분의 1. x분의 1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얘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0으로 보낼 때 0보다 큰 데서 보내면 얘는 뭐합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무한대고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될 때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자, 0보다 작은 데서 보내면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럼 1 빼기 무한대니까 그것도 그냥 발산이야. 그냥 무한대는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답이야. 그냥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얘인데, 자, 2 빼기 x분의 1이죠. 그러면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x분의 1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x축을 향해 다가고 있죠. x축은 함수값이 0이야. 그렇지? 거의 0에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얼마가 된다고? 얘가 0이 되니까 2 빼기 0에서 얘는 2로 다가가는데 무한대로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이런 거 할 줄 알았는 거야. 이거는 다 여러분들 하실 줄 알 거예요. 절대값이 포함된 녀석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발산하는 케이스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조금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렇죠? 충분히 이 정도는 해석을 여러분들은 훌륭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자, 모의고사 문제인데,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주었어요. 자, 뭐라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주었어요. 그랬을 때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절대값 x-a 빼기 a- 이렇게 주죠. 그래서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x-a의 절대값 빼기 a-. 자, 이거의 그 값을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1보다 큰 자극한, 우극한이나 자극한 같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우극한 자극한 나눌 필요 없고, 우리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힘든 거니까 절대값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a라는 녀석이 1보다 크대. 그럼 얘는 1.1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계산값을 이용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1이잖아요. 그럼 1 빼기 1.1은 뭐야? 음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빠르게 이 녀석을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저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이렇게 뭐하고 한다고? 달고 나온다. 음수니까. 그럼 그래놓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빼기 a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밑에는 리미트 x를 갖다 1로 보냈을 때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이 x-1이라는 인수를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x-1이 돼서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더라? 자,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겁나 쉽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가우스가 들어가 있죠. 자, 일단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뭐여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존재를 해야 되고 수렴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과 같은 건데 얘를 갖다 0으로 보냈을 때 0보다 조금 큰 값이야. 그럼 0보다 조금 크면 0.1 정도 얘가 양수가 되니까 그때는 x분의 x가 돼서 그 값은 1이 되지만 만약에 얘가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내면 0보다 조금 작으면 마이너스 0.0001 뭐 이 정도야. 그렇죠? 그러면 걔는 음수잖아요. 자극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된다. 그럼 이렇게 툭툭 지워지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1번은 정신이 나가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0보다 조금 큰 우극한에서는 얘가 양수니까 xx 지워지면서 0 보내면 빵 되는 거고 자,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얘는 마이너스 x를 달고 나와서 x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지워지면서 0 집어넣으면 얘도 0이 되니까 일단 2번은 둘 다 0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을 볼게요. 3번. 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고. 그 다음 얘를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저거를 갖다가 이제 가우스가 주어진 형태야.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분의 가우스 x죠. 자, 이것도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1보다 조금 클 때의 우극한 값과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1보다 조금 작을 때의 자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우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우스를 내가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보세요. 1보다 조금 큰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000001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를 넘지 않는 이 최대 정수는 얼마나 됩니까? 1이 되겠죠. 밑에도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1분의 1이 돼서 이 값은 1이 되고 자, 근데 이제 얘도 1보다 조금 작을 때 밑에는 1이죠? 자, 이번에 1보다 조금 작은 값은 여기다가 0.999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돼서 자극하면 0이 되니까 서로 값이 같지 않겠죠. 그래서 3번도 정신이 나가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절대값과 뭐야? 가우스가 같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우극한 먼저 계산할게요. 우극할 때는 얘가 1.1을 집어넣는다. 1.001을 집으면 양수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1보다 조금 큰 값을 집어넣으면 1.111이 될 거고, 그렇죠? 1.001이 되고 거기다 1을 빼면 0.0000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넘지 않는 최정수는 얼마나 되는 거야? 빵이 되겠죠, 빵. 그렇죠? 그래서 밑에다가 1을 집어넣었던 얘도 빵이고 위에도 뭐예요? 빵인 거야. 그렇죠? 근데 밑에 값이 분모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이거는 뭐 하겠어요? 발산을 하겠죠.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발산이 되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을 볼게. 자, 이번에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뭐야? 절대값 x-1이네요. 위에는 x-2의 제곱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리미트 그때 x를 1로 보냈어요. 1보다.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무한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5번은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저기다 잘못 쓴 것 같아요. 잘못 쓴 것 같아요. 잘 봐봐. 그게 뭐 하든 그거 중요치 않아요. 자, 가우스 x-2의 제곱, 그러니까 발산이야 이거가. 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분모가 빵 되고 위에는 1을 집어넣으면 뭐 정수값이 나오겠죠. 그럼 분모가 0분의 얘는 상수값이 되니까 발산이 되겠죠. 5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얘는 굳이 절대값 풀 필요 없어. 우리는 항상 극한을 볼 때 꼴을 보는 거예요. 1을 주면 분모가 빵이야. 위에는 뭐 정수값으로 가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극한을 볼 때는 항상 어떤 꼴인지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가우스가 있어도 우리는 근사값을 이용해서 저 값을 갖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fx가 지금 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x 더하기 가우스 2x 분의 x의 저거 뭐 절대값이냐? 절대값 플러스 가우스 2x 이렇게 뭐 복잡하게 줬대. 그때 리미트 x를 마이너스 0.5로 보냈는데 마이너스 0.5가 조금 작은 데서 보냈대. 그때 이 극한값을 a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보자고. 자, 마이너스 이거 다 극한값을 보면 돼요. 자, 마이너스 0.5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냈어. 그럼 마이너스 0.5 0.001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게 편하게 2분의 1. 자, 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거야. 그럼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0.5 그냥 뭐 1 정도로 할게요. 얘보다 작으니까 숫자가 더 커지면 작아지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얘랑 계산하면 얼마야? 2배를 하면 마이너스 1.02가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02는 얘를 넘지 않은 최저 정수니까 얼마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0.5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오니까 0.5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얘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죠.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5분의 마이너스 1.5가 돼서 계산하면 5분의 3이 됐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0.5보다 조금 큰 값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0.4999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9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0.499를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0.99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거야. 어쨌든 쟤를 넘지 않는 최종점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0.5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0.5 빼기 1 분의, 자, 마이너스 0.5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씌워주면 0.5가 되고, 자, 마이너스 1이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0.5가 돼서 얘는 얼마 됩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둘이 더해주시면, 둘이 곱해주시면 5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자극한 우극한 값이 나오면 근사값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0.5보다 작은 데서 보냈다는 건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0.5보다 큰 데서 보면 마이너스 0.5보다 조금 큰 마이너스 0.499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0.5보다 큰 거는 숫자가 작아져야 됩니다. 음수니까. 저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거야. 자, 이런 류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인데 밑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그냥 빵이잖아. 그쵸? 그래서 0분의 1이 되는데 그걸 숫자로 정의 못하면 발산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가 들어있는데 발산이 되는 케이스는 무조건 정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x라는 녀석이 만약에 어떤 수라고 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 이렇게 정수 더하기 소수로 표현이 이게 가능하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4x 3승분의 1이라는 녀석도, 이 숫자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정수 더하기 소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얘에 대한 정수 부분은 내가 이 표현을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어? 가우스를 씌운 거랑 똑같단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얘에 대한 정수 부분이 가우스에 대한 정의예요. 얘를 넘지 않는 최종수. 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2.1이잖아. 그럼 얘의 정수분은 2잖아. 이수의 정수. 그럼 내가 2.1이라는 수는 가우스 2.1 더하기 0.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표현이 내가 만약 이거를 x 그 자리에다 그대로 x라고 쓰면
이렇게 쓴 거야.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정수분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갖다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 가우스 요 모양 대신에 우리는 뭘 집어넣는 거냐면 4x 3승분의 1 빼기 알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 대신 얘를. 자, 요렇게 집어넣고 이제 뭐를 쓸 거냐면 x 3승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x를 만약에 리미트 이렇게 x를 갖다 0으로 보냈어요. 그쵸? 그럼 x를 0으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분모는? 빵으로 가죠. 그럼 얘 발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n도 뭐로 가야 돼? 발산을 해야 되겠지. 소수는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영향을 안 끼친다 생각해요. 이래 0으로 보내면 분모가 빵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발산이 되니까 n도 발산이 되는구나.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면 리미트 랑가 해놓고 내가 n을 0으로 보내면 n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n으로 내가 바꿔놨으니까 표현을 다 n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냥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가우스 x 대신에 n이라고 쓸게.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 자, 가우스 4x제곱 3승분의 1 대신에 n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x 3승도 뭐야? n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x 3승은 뭐가 될 거고? 역수를 취한 거니까 n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x 3승 자리에는 얘가 집어넣은 거니까 4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집어. 그럼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될 거니까 그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는 거잖아. 그래서 4분의 1이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인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발산하는 형태만 요 표현에 대한 내용들을 몇 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한 번만 이해를 하면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극하이나 우극하는 이렇게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값은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대략적인 근사값을 집어넣어서 그 극한값을 직접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발산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 이렇게 얘를 n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0으로 보내면 이 전체 값은 발산이 되니까 n도 무한대로 가겠구나. 그러면 빨리 0으로 보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같은 말이에요. 이 식을 이 식과 갖다 놓고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 바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는 저걸로 계산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n을 무한대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빨리 2 대신에 n을 집어넣은 거니까 x, 어딘가에는 x를 n으로 표현하는 식인데 그게 내가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쓰면 돼요. 그래서 4x 3승은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고 나눠주시면 x 3승 4 곱하기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죠. 저거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그냥 무한대꼴이 되겠더라. 알파는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기엔 너무 작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개 까다로운 유형도 대략적으로 끝이 났는데 좀 많이 자주 이렇게 보시면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영상을 자주 봐주세요. 한 2번, 3번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배웠던 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기호의 정의들이거든요. 절대값이나 가우스 같은 거 다 기호의 정의야. 그 기호의 정의들을 똑바로 인지를 해놓으면 이 말이 저절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기호의 낯설음과 내가 풀어봤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지, 실질적인 우리가 내용을 공부할 때 약간의 해결력만 있으면 돼요. 약간의 해결력만 존재하면, 약간의 해결력만 내가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유형 세 번째는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